안녕하세요. 저예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예요. 바로 가족 간 송금, 특히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가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이 기준을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미리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국세청이 말하는 생활비 기준은 뭘까? 우선 생활비는 비과세가 원칙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 간에 생활비를 주는 건 보통 중요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금액과 반복성이에요.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와의 대상 관계 10년간 비과세 한도 한 달 기준 평균.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월 약 41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월 약 16만 원. 즉 10년 누적 기준을 넘어서거나 반복적으로 고액 송금이 이어지면 국세청은 이건 생활비를 가장한 증여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고액이거나 반복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두 번째로, 그럼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도 과세될까? 바로 이 부분이 2025년 8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건 괜찮다는 인식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건당 1천만 원 이상, 반복적 송금, 용도 불분명, 이런 조건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해외 계좌도 CRS 해외 금융정보 자동 교환 제도 때문에 국세청이 추적할 수 있어요. 즉 해외라서 괜찮겠지?가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재원은 어떨까요? 저처럼 해외에 남편이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 있는 경우, 또는 남편이 해외에서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세금 문제 생길 수 있을까요? 답은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부부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생활 단위로 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건 정상적인 생계비 송금으로 간주돼요. 과세 대상 아님.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부부가 실질적으로 생활 공동체로 인정되면 비과세지만 예외 조건 존재해요. 너무 고액이거나 예를 들면 한 달 1천만 원 이상, 부부가 장기 별거 중이거나 자산 명의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면 국세청이 실질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재원이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낼 때도 정기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송금 내역 메모와 기록을 남기는 것, 이게 안전합니다. 제일 궁금한 것, 그럼 실제로 얼마까지가 안전할까요? 성인 자녀에게는 월 40만 원 내외, 미성년 자녀는 월 16만 원 내외, 부부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까지는 일반적으로 무리 없는 범위로 보고 있어요. 단 경험적으로 이 정도는 문제 없는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 공식 기준은 아니에요. 결국은 국내와 해외가 생활비 기준이 같아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행정 해석 기준이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애매할 땐 꼭 세무사에게 간단하게라도 문의해보세요. 이제는 가족 간 송금도 명확한 기준, 기록, 투명성이 중요한 시대예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과태료,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과태료,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어떻게 붙을까요? 과태료,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어떻게 붙는지도 여기서 알아볼게요. 먼저 증여세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볼게요. 우선 증여세는 일정 한도로 10년간 성인 5천만 원을 초과한 증여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으로 신고 기한인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율이 누진세 구조로 10%에서 50%까지 금액 구간별로 붙어요. 이를 어길 시 기본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요. 이제는 기본 증여세 외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무신고 가산세는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 안 한 경우 붙는 벌금,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붙는 이자 같은 벌금이 있어요. 그것은 과태료 서류 제출 지연, 고의 은닉 시 따로 부과되는 벌금.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나 붙는지 궁금하시죠?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 곱하기 20%,
기본 20%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대 40%까지도 부과될 수 있어요. 20%로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초과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할 때 산출세액은 약 50만 원 곱하기 20%로 10만 원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끝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매일 이자처럼 붙어요. 2025년 기준으로 연 10.95%, 계산식으로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 곱하기 일수 곱하기 10.95% 나누기 365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50만 원을 6개월 늦게 냈다. 그러면 약 27,000원 정도 가산세 추가되어요. 정리를 하자면 기본 증여세가 100만 원일 때 무신고 가산세 20만 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약 6개월 기준으로 54,000원, 합계약 125.4만 원, 최종 납부 금액은 125만 4천원이 됩니다. 주로 고의적으로 숨겼다거나 조사 중 허위 자료 제출, 자료 미제출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해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본 세금 외에 무신고 가산세 20%, 이자처럼 붙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경우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고의가 아니었어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진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증여세 본세가 4천만 원과 5천 원만쯤 될래. 그리고 신고 안 하고 1년 이상 장기간 미납이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무신고 가산세 40% 적용해서 이런 경우엔 무신고 가산세와 불성실 가산세만 2천만 원도 넘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해외 주재원 생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계속 이런 이야기 들으실 수 있어요.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